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또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좀 주변에서 좀 제대로 좀 찍어라는 이제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하고 뭐 이렇게 자막 넣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급하게 올릴 때는 또 급하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중요한 영상이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 수분에 관한 겁니다. 수분. 지금까지 영상들이 다 뭐 중요한 게 없겠지만 오늘은 되게 중요합니다. 수분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수분의 정의. 이제 콩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죠. 그래서 수분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거라는 걸 갖다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Any amount of liquid diffused in small quantity within a solid content towards moist conten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좀 퍼져 있는 리퀴드한 뭐 그런 느낌은 건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프로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통 보면 표현을 하기에는 10%에서 12%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 기준으로 10%인지 12%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Any amount of liquid diffused in small quantity within a solid content toward moist content.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단한 성분, 콩 성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디퓨즈된 뭐 그런 내용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잘 몰라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기준을 세우면 되겠죠. 예. 그래서 10에서 12%, 그죠? 10에서 12%. 근데 이제 체리 상태일 때는 잘 익은 체리 상태일 때는 45%에서 55%가 나온대요.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10에서 12%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분을 이제 측정을 할 때, 수분이 몇 프로야? 그러면 10%, 12%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이 수분에 따라서 어떻게 수분이 오로스팅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수분에 따라서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팁 같은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수분이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에서 12%,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전 영상에도 썼지만 인터내셔널 커피 오가니제이션, ICO, 여기 www.org 여기 들어가면 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커피의 수분이라는 거는 얼마냐면 8에서 12.5%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하로 되거나 이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드라잉. 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혀를 굴리나요? 제가 영어를 죄송합니다. 네, 오버드라잉. 너무 많이 말렸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말린 거는 이거죠. 너무 많이 말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말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농가한테는 안 좋아요. 이제 어쨌든 농가는
너무 많이 말리게 되면 어쨌든 키로로 나가잖아요. 1키 뭐 69kg 아니 70kg를 하는 콜롬비아가 있다 그러면 여기 70kg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거기는 손해죠. 손해예요. 농가에는 손해예요. 그쵸? 농가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는 손해죠. 그러면 농가는 이게 이익이겠죠? 이게 이익이겠죠? 덜 들어가는. 그쵸? 그러니까 컨텐츠 수분이 많은 애들이 이익이겠죠? 적게 들어가니까. 실제로 자기가 수확한 부피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이만큼 차죠. 얘는 꽉 차고 이만큼 차요. 같은 70kg라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오는 도중에 이게 곰팡이가 이게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오버주라인이 농가한테는 더 안 좋은 거고 우리한테도 약간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이상이 돼버리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럼 적정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은 수분이 조금 높을수록 좋아요. 예. 이렇게까지 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이제 뭐 이 근방에서는 곰팡이가 피겠죠. 여기까지 허용이 되니까 shipping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곰팡이 피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 곰팡이 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그 적도를 지나가지고 한국에 뭐 이렇게 오고 해도 shipping 과정에서 수분이 많아가지고 곰팡이 핀 케이스는 제가 무역 담당을 할 때도 못 본 것 같고 그런 컴플레인은 사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막 그 물기 때문에 물에 젖어가지고 막 썩어가지고 막 파란 곰팡이 그런 것 때문에 사진 보고 컴플레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백 상태에서 수분 때문에 컴플레인 내가 곰팡이 폐가 이런 거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경계는 해야겠죠. 수분이 많다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수분에서 맞춰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설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드한 건지 뉴크랍인지 올드크랍 보면 일단은 오래될수록 수분 함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좀 수분 함량이 떨어졌다 싶으면 어차피 shipping된 거는 비슷한 그 대기 조건으로 봤을 때 떨어졌다는 거는 올드한 크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분이 뭐 8%, 9% 나왔다 이러면 올드한 거고 뉴는 플래시하다 뭐 12%, 13% 나왔다. 이건 뭐 괜찮은 거죠. 13은 좀 그런가? 12, 11 적당. 그래서 이걸 10에서 11을 가장 적당하고 하는데 국제 무역협회 거기는 11%를 적당하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12%. 약간 12%가 약간 뉴크랍이고 스페셜티 항공들은 좀 이런 함수량을 지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준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알더라고 해도 어떻게 로스팅을 가져갈 것이며 또 이게 수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콩을 이제 봤을 때 12%를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라고 봤죠. 그러면 수분이 로스팅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수분에 의한 열 전달, 수분에 의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이 콩에 주어지면 수분이 열을 안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있게 만드는 거죠. 쪄지는 거죠. 수분에 의해서 쪄지는 거야. 수분에 의한 열 전달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수분에 의한 열 전달. 근데 수분이 없는 얘들은 어떻게 되냐? 수분이 없는 애들은 중간에 열을 받으면 수분이 이제 급격한 로스팅을 주고 열을 갖다가 이제 수분이 없는 애들 특히 열을 갖다 많이 주거나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곁에 타게 되죠. 네.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죠. 탄다. 뭐 그냥 이해되시죠? 예. 수분이 부족한 올드크랍들 같은 경우에는 잘 탄다. 잘 스코칭이 나죠. 내추럴 라질. 수분하고 조직은 수분하고 밀도는 좀 따로 가져가야 돼요. 이걸 같이 놓으면 헷갈려. 그렇죠? 수분, 밀도, 조직을 좀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옅게 있긴 한데 비슷하게 얽게 있긴 한데 사실은 다 분절해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 밀도가 커도 수분이 작은 애들이 있고 밀도가 뭐 작아도 수분이 뭐 큰 애가 있기 때문에 수분하고 밀도랑 이거는 조직은 다 분려가고 이거는 뭐 밀도에 대한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수분만 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낮은 애들이 잘 탄다. 당연하겠죠. 제가 증명이 보이겠습니다. 증명이 보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두 개의 그 필터지를 가져왔는데 하나 태워보겠습니다. 바로 타죠. 희청각적이고 불장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완전 리얼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타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안 타요, 여러분. 안 타죠? 계속해도 안 타. 계속. 거짓. 안 타요, 절대 안 탑니다. 그죠? 안 타고 있죠, 아직도. 안 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타요. 예.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안 탄다고 보면 잘 안 타요. 아직도 안 타고 있죠. 언제 태우나? 안 탑니다. 예. 예, 뭐. 바로 타죠. 예. 수분을 가지고 있는, 뭐 물에 담가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안 타죠. 안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종이로 된 뭐죠? 제가 자주 보는 프로 있는데 금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보면 안에 물을 집어넣고 종이로 해서 이제 종이 냄비를 끓이잖아요. 물이 안 타잖아요. 내용이 안에 컨텐츠가 있으면 잘 안 탑니다. 이것처럼 물이 젖어 있으면 잘 안 타요. 네, 젖어 있으면 안 탑니다. 그러니까 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올드한 거는 잘 안 타요. 올드한 거는 막 타버립니다. 근데 이제 수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분에 대한 열 전달이지만 두 번째 1, 2, 안 탄다. 수분이 낮으면 탄다. 이거는 또 체크 포인트. 그쵸? 이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 뭐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강의 핵심 3. 맛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맛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 1kg를 여러분들이 볶았어요. 1kg 정도를 볶았어요. 1kg 정도를 볶았는데 1kg 정도를 볶았는데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수분이 20% 빠져나간다고 할게요. 수분이 20%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컨텐츠에 대한 모이스처에 대한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몇 프로에 대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쉽게 1kg를 했으면 1kg를 볶았어요. 좀 강하게 볶았더니 800g이 나왔어요. 그쵸? 20%가 빠져나간 거죠. 20%가 없어진 거예요, 물로. 그러면 100g에 200g이 빠져나간 거죠. 200g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g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kg를 볶으면 이만큼의 물이 빠져나가요. 1kg를 볶으면 1kg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 빠져나가요. 그럼 진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물 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로스팅은 열과 시간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수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분이 로스팅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이만큼의 수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걸 빨리 없애야겠죠, 이거를.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그죠? 없어지는 거지만 이걸 적절하게 없애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자, 그래서 이게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의를 하면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경험으로 안 것들을 이론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경험적으로 알고 뭐 다 아는 것들을 한 사람이 만약에 아니라고 치면 그걸 또 설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떠냐면 수분이 많은 콩들이 떨어질 염려가 되게 많더라고요. 떨다 맞나요? 떨다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분을 적절하게 배출시켜줘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배기가 센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분 배출이 되게 용이해요. 프로법 같은 거 수분을 잘 배기가 세기 때문에 잘 날려준다는 거야. 왜 잘 날려줍니까?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모르겠어. 하여튼 바람이 세니까 그냥 잘 날아가는 것 같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강의가 너무 도전적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떨궈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을 갖다가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콩을 딱 끄집어서 봤을 때, 콩 속에 뭐 이렇게 검은 주름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수분이 안 빠졌네, 떨궈지겠네 이렇게 그냥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날려줘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잘 빼줘야 된다. 수분은 언제부터 빠지냐? 자, 지울게요. 수분은 언제부터 빠지냐? 전 구간에 걸쳐가지고 수분이 빠지는데 가장 옐로우부터 이제 수분이 쭉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 잘 안 빠지고 좀 콩이 조금 옐로우 정도 단계에 왔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수분 배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빵 터지죠. 그게 언제입니까? 1차 크랙 때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그냥 빡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 수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수소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배기를 조절하겠죠. 좋은 로스 같은 경우는 배기를 잘 안 쓰게끔 세팅이 돼버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기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른 애들, 좀 드라이한 애들, 그렇죠? 드라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안 되죠. 어쨌든 좀 말라있는 애들은 조금 달아놔도 돼요, 배기를. 근데 이제 수분이 특별한 케이스에 수분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수분이 특별히 많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촉촉한 애들 이때 좀 배기를 갖다가 커피가 떨궈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커피가 떨궈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배기죠. 실제로 배기가 잘 안 돼가지고 같은 프로파일인데 뭐 덕트가 되게 길게 빠져 있거나 뭐 그런 케이스, 빠르지 아니면 또 그 호수가 되게 긴 사람 있죠. 뭐 2m, 3m 막 어떤 분들은 뭐 배기 호수를 길게까지 빼놔. 그 배기 연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막 길어지면 일단 배기를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이제 떨어지면 이 두 번째가 이제 수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배기가 커피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배기 한번 청소를 해주세요. 배기를 좀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이 기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1차, 2차 사이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해도 안 되면 수분을 그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수분 체크. 뭐 이거야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맛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부터 좀 논란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말하기가 좀 겁나긴 한데 그냥 뭐 어쩌겠어. 뭐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8%짜리 뭐 9%짜리는 맛이 없어요. 그냥 쉽게 생겨가지고 올드한 크랩이죠. 보통 이 정도까지 나오면 왜 그러냐?
거기에서 실을 때는 12%였을 거 아니에요. 12%, 막 11% 이렇게 했는데 뭐 8%, 7, 9%, 7% 이거는 거의 뭐 일단은 아로마가 안 나오고요. 밍밍하고 어떤 그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가지고 있는 좀 그 뭐 영어로 하면 더 편한데 영어도 생각 안 나네요 지금. 근데 그 뭐 어떤 좀 정확성, 좀 뭐 클래리파인가 뭐 하여튼 딱 정확하게 탁탁 떨어지는 구간이 없이 뭐 없어. 컨텐츠가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쵸? 근데 약간 수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래서 왜 뉴크랍을 비싸게 팔고 올드크랍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햇살, 해콩이 왜 비싸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거는 묵은 쌀, 맛 없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햇살은 맛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수분의 연결, 수분. 이거는 수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드크랍.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왜 맛있냐? 왜 맛있는가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 왜 맛있냐? 일단은 수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 수분이라는 것이 빨리 배출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게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를 이제 가수분해라고 하더라고요. 가수분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옐로우고 여기가 1차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내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수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수분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지연시키거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수분이 가지고 있는 H2O라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 자체가 얘가 역할이라는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카라멜라이제이션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연시키고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수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분이 어느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 역할을 하겠죠. 머릿속에 있는데 말하기는 겁나는 게 욕할까봐. 근데 여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런 역할 아예 자체가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촉촉하게 말라있거나 그러는 것들이 커피가 약간 달죠. 근데 수분이 빨리 말라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디디디로 볶은 콩은 떨어뜨려 놨을 때 아니면 터키 기반 어떤 그 뭐죠? 하스가나트 이런 걸로 하면 좀 촉촉한 느낌이 났어요. 이거는 로스팅 이제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이렇게 배기열을 많이 써가지고 수분을 빨리 날려버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촉촉하게 가지고 있는 콩 자체는 약간 단맛이 나고 약간 좀 촉촉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큰 아웃라인에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겁나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겁을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수분의 역할이 그 커피에 대해서 어떤 맛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습니다. 수분을 날려버려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분을 이용해서 열을 전달시키고 수분에 의해서 이러한 화학 반응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올드크랍은 맛이 없다. 뉴크랍이 맛있다. 이유, 얘가 더 맛있는 이유. 수분이다.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모르면 되게 힘들어하겠죠. 왜 맛있을까 그러면 그냥 맛있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